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일각의 대선 패배 책임론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영광 기자입니다. 민주당 중앙당의 검증을 통과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노 전 시장은 이시종 지사 재임 12년 동안 충북의 경제 비중이 전국 대비 3.7%까지 올라서며 안정적인 성장 경로에 접어들었다며 이 지사의 성과를 계승해 충북 발전에 가속도를 내는 강력한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존폐 논란이 있는 무예 마스터십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상황 등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능한 도지사가 유능한 도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노영민은 충북 도정 발전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겠습니다. 당내 일각의 대선 패배 책임론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이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는 것으로 당내 의견이 수렴됐다고 일축했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곽상원 전 동남사군 지역위원장의 출마설에 대해서는 선거 흥행을 위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시장은 생후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의 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도정 제1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 도내 생산 제품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충청북도 주식회사 설립도 공약했습니다. 충북의 발전, 도민의 행복에서 누가 가장 적임인가라는 인물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국민의힘에서는 박경국 전 안행부 차관과 오재세, 이해운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이종배 의원과 경대수 전 의원, 윤곽근 전 도당위원장은 출마 여부를 고심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기지사 출마설이 나오는 괴산 출신의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이 충북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관측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의원들이 체급을 키워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광역의원은 시장 선거로, 기초의원은 광역의원으로 상향 지원에 나서면서 이번 선거에 어떤 결과를 몰고 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상교 충북도의원이 충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주 허창원, 황규철, 연종석 충북도의원이 시장 군수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벌써 4번째입니다. 충주시의원 재선에 이어 충북도의원으로 활약 중인 자신이야말로 충주시장의 최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충주도 저 정상교처럼 시의원, 도의원을 걸쳐서 지금까지 충주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살 사람, 지방 일꾼을 충주시장으로 뽑아서 도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시의원들도 기초의회에서의 역량과 경험을 살려 충북도의원 선거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3선을 한 지역구는 정치 신인분들 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저는 3선을 한 경험을 가지고 충청북도 의회에 가서 충주 시민을 위해서 지방의원들의 거침없는 도전은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대선에 묻힌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얼굴 알리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은 남은 과제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예비 후보자들이 얼굴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알고 사실상 깜깜이 선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다가오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출신 단체장이나 광역의원이 얼마나 배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5개월 연속 3%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충북의 소비자 물가가 3월에는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단체가 청주에서 45개 생필품 가격을 조사해 지난해와 비교해봤더니 상승률이 무려 7%에 달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장을 보는 주부들이 지갑 열기를 망설입니다. 밥상 물가의 척도인 식료품비가 올라도 너무 올라섭니다. 옛날엔 5만 원만 가지면 그냥 받는데 지금은 10만 원 가지고도 힘들어요.
일주일치를 못 가요. 10만 원 가지고. 지난달까지 충북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5개월 연속 3%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와 유가 급등 영향으로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를 전망입니다. 최근 민간이 조사한 이번 달 생필품 물가는 7%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시 지부가 45개 생필품을 조사한 결과 3월 청주시의 평균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7.7%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만에 유류중 등유가 50% 넘게 올랐고 경유는 45.0%, 휘발유는 30.8% 상승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급등했는데 채소류 중 시금치가 58.8% 상승했고 양념류의 소금과 과일류의 오렌지, 곡물류의 밀가루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건어물과 수산물, 돼지고기, 라면 등도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다음 달 초 발표될 통계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가 전월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비자 물가 역시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택시와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마저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등 5가지 세금을 2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20% 감면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로 20%를 더 감면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기름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가 약 56%, 경유는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남제천 나들목과 충주 수안보를 잇는 중부권 내륙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연구원에 중부권 내륙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기존 중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이 노선은 월악산 국립공원, 청풍호, 수안보 온천 등 충주와 제천 지역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비닐과 포장재 등 일회용기 사용이 적지 않은데요. 다회용기 사용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전통시장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귀숙 씨는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에서 40년째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생선을 담아줄 때마다 사용하는 비닐의 양은 한 달에 최소 2,000장. 육거리 시장 내 점포가 약 400곳인 걸 감안하면 비닐 등 일회용기 사용량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트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재래시장에는 지금 비닐을 이렇게 바꿀 방법이 지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시급해요. 그러다 보니 저도 간접적으로는 그 얘기를 고객분들한테 해요. 청주시가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용기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찬통 등 다회용기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점포 한 곳당 한 장의 쿠폰을 지급하는 겁니다. 쿠폰 3장을 모아 상인의 사무실로 가져가면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한 장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첫 시범 사업을 위해 청주시가 배포한 종량제 봉투는 2만 장. 용기내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주 지역 전통시장은 육거리 종합시장과 원마루 시장 등 8곳입니다. 청주시는 일상 속 시민들의 실천과 참여가 환경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실천 운동들이 모여서 시민들의 의식도 바꾸고 그리고 환경도 보호하게 되는 이런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시장 상인과 고객 참여가 핵심인 전통시장 용기내 프로젝트는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학생들의 질 좋은 체육 활동을 위해 천연잔디로 설치해 놓은 운동장을 늦은 밤 누군가가 차를 몰고 와 무자비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이런 행동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는데 경찰이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정문으로 들어와 운동장으로 향합니다. 천연잔디가 깔린 운동장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운전자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자리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게 운동장을 돌아다닌 지 3분여가 지나 유유히 운동장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26일 새벽 1시 45분쯤 충주 예성여중학교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이렇게 출입을 금지한다는 구조물까지 세워놨는데도 무시한 채 운동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운동장 잔디에는 차량 바퀴가 핥힌 상처로 가득하고 가까이서 보면 곳곳이 움푹 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일을 벌이는 등 학교 운동장에 상습적으로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굉장히 아끼는 잔디 구장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운동장을 훼손을 시키면은 저 운동장은 다시 원상 상태로 가려면 3년 이상이 걸려야 되니까. 새싹이 나는 4월경에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의 운동장 출입도 자제하도록 하는 학교 측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성숙된 시민의식을 의심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학교가 아름다운 학교로 학생과 지역이 함께하는 그런 배움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학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도 벚꽃 축제를 취소하고 벚꽃길 도로 주정차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열흘간 충주댐 벚꽃길 일원에 갓길 주정차 통제 인력을 배치하고 노점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4월쯤 충주 호반 벚꽃길에서 축제를 열었던 충주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는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